쓸모아. 전 세계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중이 스포츠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는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K리그는 7월 초에 관중 입장이 유력했지만 최근 감염 확산이 다시 시작되면서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관객들에게 문을 연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일본입니다. 프랑스는 11일부터 스포츠 경기에 5,000명 이하의 관중을 허용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자 사회적 봉쇄를 단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는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13일 현재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는 17만 명이 넘었는데 희생자가 무려 3만이 넘었습니다. 프랑스의 치명률은 무려 17.4%로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번 경기에 참석한 록사나 마라시노뉴 프랑스 체육장관은 프랑스 축구 리그에서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서 프랑스 축구와 스포츠의 승리다.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였다. 프랑스 축구가 원래대로 돌아와 기쁘다.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400명대로 확진자가 줄면서 바이러스의 싸움에서 첫 승리를 자축하며 봉쇄 조치를 완화했던 프랑스는 14일 현재 신규 확진자 1625명이 늘며 다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관중 입장을 허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제1리그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프랑스보다도 하루빠른 지난 10일부터 관중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한 경기 최대 5,000명까지 입장을 허용했는데 일본 언론들은 오랜만에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무리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5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330명을 기록하며 누적 확진자는 2만 3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일본은 연속적으로 300명 이상 늘며 일주일 사이 2,000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어느새 확진자는 한국의 2배가 되었고 희생자는 한국의 3.4배가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다시 긴급사태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었습니다. 일본 공영 NHK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도쿄 지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재유행 조짐이 나타난 것에 대해 긴급사태로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 항목에서 48%가 찬성했습니다. 지난 14일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신문 산케이신문도 정부가 긴급사태 재선언의 소극적인 이유로는 병상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정부는 재선언을 하는 기준이 되는 통계 등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는커녕 오히려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22일부터는 여행관광진흥책인 고토 캠페인을 실행하는 등 정반대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프로축구 입장이 포문을 연 프랑스와는 정반대의 정책이 눈에 띄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팬데믹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운 영웅인 의료진들의 급여를 올리기 위해 80억 유로, 하나로 약 1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은 의료 종사자 150만 명을 기준으로 월 평균 183유로, 하나로 약 26만 원의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파격적인 인상을 한 반면 일본 주요 의료기관은 바이러스와 싸운 간호사들의 급여를 삭감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NHK 13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주요 의료기관의 3분의 1 이상이 간호사 등의 여름 보너스를 지난해보다 줄이거나 아예 없애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의료노동조합연합회가 가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여름 간호사 등의 보너스 규모를 조사한 결과 전체 338개 의료기관의 34%에 해당하는 115개 기관에서 지난해보다 액수를 삭감하거나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목숨 걸고 바이러스 환자를 보살펴온 일본 의료 종사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는데 지난달 일본의 국가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여름 보너스는 한 푼도 줄이지 않고 지급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확진자가 늘자 긴급사태를 다시 발령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받았는데 이에 감염 위험이 제로가 되지 않는 이상 감염 방지책을 강구하면서 경제를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오히려 생활고로 자살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본 국민들을 생각해 주는 것 같았지만 이 같은 정책을 쓰는 본인들은 여름 보너스를 모두 받아가고 바이러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인 간호사들의 임금은 삭감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또한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는 도쿄도지사와 책임 공방을 벌이며 협력은커녕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 11일 홋카이도에서 열린 강연에서 바이러스 제약산에 대해 이 문제는 압도적으로 도쿄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쿄 중심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홋카이도는 지사와 시장의 협력에 따라 대부분 봉쇄하고 있다며 도쿄도와 도내 23개 특별구 사이에 협력 부족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고이케 도쿄도지사는 책임을 떠넘기는 일본 정부의 말에 맞받아쳤습니다. 관광 수요 진작을 위한 고토 캠페인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감염 대책의 정합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는 오히려 정부의 문제라며 스가 장관의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고이케 지사는 감염 방지 대책을 냉방, 고토 캠페인을 난방에 비유하면서 냉방과 난방 모두 켜는 것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무증상자도 나오는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고이케 지사의 말처럼 냉방과 난방을 모두 켜놓는 일본 정부의 대책이 단적으로 일본의 놀이공원에서 나와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일본의 놀이공원에서 두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간 롤러코스터가 순식간에 시속 180km의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은 끝까지 근엄한 표정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이 두 사람은 사실 이 놀이공원의 경영진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놀이기구를 탈 때 비명을 지르지 말라는 지침을 홍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비명 금지 조항은 일본의 대다수 테마파크들이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이게 무슨 고문도 아니고 뭐냐고 비판하며 이럴 거면 그냥 놀이공원 문을 닫으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쓰는 것은 경제는 살리면서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결국 어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 같은 일본 정부를 사태 초기부터 불신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책에 마치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코로나 지옥에서 건져준 건 한국 드라마와 K-팝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창카의 토토짱으로 유명한 일본 소설가 구로야나기 데스코가 최근 한 방송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몇 번이나 봤다고 이야기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도 사랑의 불시착을 재밌게 봤다고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긴급사태로 대부분의 식당이나 상가가 문을 닫자 이때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공공연히 코로나 지옥을 한국 드라마 보는 재미로 이겨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긴급사태 조치 기간 동안 소문난 한국 드라마 30여 편을 연이어 봤다고 밝혀 화제가 됐고, 또 다른 유명 스타는 현빈과 손예진, 박서준의 작품을 모조리 찾아봤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드라마에는 인간 희로애락이 담긴 사람이 중심인 스토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탄탄한 구성력과 배우들의 명연기, 제작비를 아끼지 않는 과감한 현지 촬영,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배경음악 등이 한데 어우러져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일본 드라마는 만화를 극화한 것이 많아 판타지성 분위기가 가득하다 보니 한국 드라마처럼 스토리에 따라 주인공과 함께 웃고 울고 분노하는 감정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 TV에서 주로 방영되는 드라마는 살인사건이 중심이 되는 극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이거나 사실적인 면이 떨어지는 일본 드라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일본인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바이러스 사태로 갇혀진 지옥과 같은 곳에서 정신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JYP 엔터테인먼트가 새롭게 내놓은 일본 9인 걸그룹 니쥬가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니쥬의 첫 디지털 싱글 Make You Happy는 발매 첫날인 지난달 30일 일본 오리콘 차트 디지털 싱글 데일리 차트에 이어 주간 랭킹에서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신기록을 쓰고 있는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도 일본에서만큼은 니쥬에 못 미칠 정도였습니다. 니쥬의 성공은 한류 3.0, 즉 K-팝의 현지화 전략의 성공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3.0 시대는 완벽한 현지화로 2.0 시대에서 해외에서 멤버를 데려와 한국에서 제작한 K-팝 그룹에 배치했다면, 3.0 시대는 현지에서 멤버를 선발부터 데뷔, 즉 인큐베이팅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니쥬는 JYP 박진영이 일본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낸 그룹으로 최초의 경연곡과 춤이 거의 한국 노래라서 일본에서 그저 K-팝 팬들의 잔치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일본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일본 아이돌들을 가볍게 제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노리며 오랫동안 쌓아온 한국의 프로듀싱은 일본이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지금 일본에서는 왜 일본 음악업계는 한국 K-팝에 완패해버렸냐고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오며, 일본 네티즌들도 자국의 상황을 탄식하며 예리한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일본의 음악은 한국처럼 전혀 돈을 투자하지 않아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고, 스마트폰 시대에 모두가 인터넷으로 접속 환경을 가진 시대에 경영자들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 대형 기획사와 광고회사가 독점하기 때문에 일본이 쇠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K-팝과 일본 내수 시장에 빠져 낙후된 J-팝과의 격차는 극심해졌다고 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바이러스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경제 정책 또한 제대로 내놓지 못하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 국민들은 한국 드라마 음악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인기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도 제대로 된 것을 보고 싶다. 이상 쓸멍했습니다.